이 시기 단어가 폭발적으로 늘어나야 합니다. 그런데 지금 그게 안 되고 있는 아이들이 있어요. 오늘 영상 보시면 우리 아이한테 지금 뭐가 빠져 있는지가 정확하게 보이실 거예요. 이지아이. 안녕하세요. 이지아이 이지쌤입니다. 오늘은 18개월에서 24개월 시기 아이들의 언어 발달, 꼭 체크해야 될 부분들을 알려드릴 텐데요. 이 시기가 왜 중요하냐면 언어 발달에서 굉장히 극적인 변화가 일어나는 시기이기 때문이에요. 우리 언어치료사들이 단어 폭발기라고 부르는 시기가 바로 이 시기인데요. 그래서 이 시기를 잘 잡으시면 아이의 말이 눈에 띄게 달라집니다. 그럼 바로 시작할게요. 먼저 표현 언어입니다. 첫 번째, 아이가 18개월에서 24개월로 커갈수록 표현하는 단어 수가 50개를 넘어 그 이상으로 빠르게 늘어난다. 두 번째, 그래서 24개월 즈음이 되면 표현 어휘가 적어도 50개에서 많게는 200개 이상까지 늘어난다. 세 번째, 두 개 단어를 붙여서 말하기 시작한다. 예를 들면 엄마 가자, 깎아줘. 네 번째, 단어의 종류가 다양해진다. 사물의 이름뿐만 아니라 동사나 형용사가 나타난다. 다섯 번째, 간단한 질문 표현이 나타나기 시작한다. 예를 들면 어디 갔지? 이거 줄까? 여섯 번째, 발음에서 보다 정확한 소리들이 더 늘어난다. 일곱 번째, 놀면서 혼자 중얼중얼 말소리를 많이 낸다. 자, 하나씩 한번 설명해 드려 볼게요. 첫 번째, 이 시기의 가장 큰 변화는 단어 수가 폭발적으로 늘어난다는 겁니다. 지난 영상에서 제가 18개월쯤이 되면 10개에서 50개 정도의 단어를 쓸 수 있다고 했잖아요. 근데 이게 아이가 18개월쯤 되면 이때부터 속도가 붙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 시기를 단어 폭발기라고 하는 거죠. 앞서서 조금씩 단어 개수가 늘기 시작하던 느낌보다 훨씬 그 양이 많아진다고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아이를 키우는 엄마 입장에서는 얘가 이런 말도 할 수 있었나? 이 단어는 언제 배웠지? 하는 느낌이 드는 게 바로 요 시기입니다.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건요, 이 단어 폭발기라는 게 저절로 일어나는 건 아니에요, 여러분. 저번 영상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아이 입에서 첫 단어가 나오고 또 몸짓으로 많이 의사소통을 하고 단어가 한 개씩 한 개씩 늘어가는 과정이 잘 밟아져야 폭발이 터지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 우리 아이가 18개월이 넘었는데 아직 스스로 표현할 수 있는 단어가 10개가 안 된다면 꼭 저번 영상을 보시고 그 단계를 밟아주셔야 합니다. 만약에 우리 아이가 단어를 표현하는 게 50개 정도 되는데 더 이상 안 늘고 있는 것 같다. 이런 경우는요, 아이에게 들려주는 단어의 종류를 한번 점검해 보세요. 평상시에 들려주는 단어가 명사 위주로 되어 있다면 뭐 예를 들면 바나나, 딸기, 강아지, 신발 이런 것처럼요. 그렇다면 아이가 추후에 조금 더 폭발적인 과정이 되려면 동사 같은 것도 많이 들려주셔야 되거든요. 그래서 행동을 나타내는 말, 잡아, 뜯어 이런 단어들 있잖아요. 이런 동사 단어를 들려주시면서 그걸 현재 진행형으로 직접 보여주시는 그런 습관을 일상에서 많이 해주시면 좋습니다. 두 번째, 그래서 아이가 24개월쯤까지 가게 되면 200개 정도까지도 어휘가 늘어나요. 그런데 여러분, 이지쌤이 200개라고 말씀을 드렸다고 해서 꼭 이 200이라는 숫자에 초점을 맞추시기보다는요, 아이 입에서 꾸준히 새로운 단어들이 나오고 있는지에 초점을 두셔야 합니다. 그래서 월요일부터 시작해서 일요일이 될 때까지 일주일 동안 아이가 하는 단어들, 아이가 하는 말을 눈여겨보시는 거예요. 그래서 일주일 동안 이 아이가 예전에 안 했던 단어가 나오는지 안 나오는지를 체크해 보시는 거죠. 만약에 24개월 시기인데 아이가 일주일 동안 새로운 단어가 하나도 안 나왔다? 그러면 좀 의식적으로 우리 아이가 새로운 단어를 말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 주셔야 합니다. 세 번째, 두 단어 조합이에요. 이게 이 시기에서 정말 중요한 이정표입니다. 엄마 줘, 물 줘, 아빠 안아 처럼 단어를 두 개를 붙여서 말하는 게 생기기 시작하는데요. 이게 왜 중요하냐면 이제 우리 아이가 말을 좀 길게 한다는 거예요. 그만큼 입을 많이 쓴다는 거죠. 아이 입장에서는. 또 머릿속으로 문장을 만들기 위한 인지적 개념을 생각한다는 거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두 단어 조합이 나오려면 조건이 하나 있어요. 아이가 쓸 수 있는 단어, 스스로 표현할 수 있는 단어가 몇십 개가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앞서 말한 이 단어 개수가 아이가 지금 50개가 안 되는 상황이에요. 이런 상황에서 아이한테 말을 길게 하라고 하면은 아이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일단 단어 수를 좀 늘려줘야 돼요. 그리고 처음에는 명사로 아이가 말을 할 수 있거든요. 엄마 이거, 엄마 깎아 이런 식으로요. 그래서 두 단어 조합이 우리 아이가 아직 안 나온다. 그러면 첫 번째, 단어의 수부터 늘려주는 게 먼저고요. 몇십 개를 할 수 있게 됐다. 그럼 그때부터는 아이가 단어 하나를 말하고 난 다음에 아이의 눈을 쳐다보면서 조금 이렇게 기다려주세요. 좀 더 말할 게 있니? 하는 표정으로 웃으면서 기다려주시는 것이죠. 부모님의 말이 너무 빠르면 안 됩니다.
네 번째, 단어 종류의 다양화인데요. 이건 무슨 말이냐면 명사 종류만 말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이제 동사나 형용사도 나오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형용사 같은 경우는 뭐 크다, 작다 이런 거라든지 뜨거워, 차가워 이런 것들. 동사 같은 경우는 뭐 간다는 가요, 먹어요, 뭐뭐 해요, 달려요 이런 것들. 아이가 두 단어 조합이 원활해지려면 명사만 알고 있으면 안 되거든요. 형용사도 알아야 되고 동사도 알아야 돼요. 이런 문법적 개념들을 알아야 돼요, 아이가. 그래서 이 시기 때는 명사뿐만 아니라 동사와 형용사를 좀 의식적으로 많이 들려주시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다섯 번째, 이 시기 때는 이제 아이 입에서 간단한 질문이 나오기 시작합니다. 예를 들면 이거 뭐야? 어디 있어? 요런 것들요. 아이가 무언가를 말하는 것뿐만 아니라 이렇게 무언가를 물어보기 시작하는지도 체크를 해봐 주시면 좋습니다. 이게 왜 중요하냐? 아이가 뭔가를 물어본다는 거는요, 자기 스스로 이제 뭔가를 배우고 싶은 욕구가 들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아, 내가 더 많은 의사소통을 하려면 이것저것 배워야 되는구나. 또 이런 것들이 궁금하다. 궁금할 땐 물어볼 수 있구나. 라는 개념이 생겼다는 것이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섯 번째, 이제 조금씩 더 알아듣게 쓸 수 있는 소리들이 늘어나요. 지난 영상에서 제가 미음이나 비읍, 니은 같은 소리들이 잘 들린다고 말씀드렸죠? 이제는 거기에 더해서 드, 즈, 그 같은 소리도 아이 입에서 나는 소리들이 좀 잘 들리고 정확하게 들리기 시작합니다. 물론 아직 완벽하지는 않아요. 예를 들어서 주세요 이 말을 뜰때요 이런 식으로 할 수 있는 것이죠. 그래도 우리는 알아들을 수 있잖아요. 아이가 발음 자체가 좀 부정확하더라도 다양한 자음 소리들이 나오고 있는지, 그게 많이 나오고 있는지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일주일 정도 아이가 하는 말을 들어보면서 아이가 하는 말 그대로 한번 받아 써보세요. 핸드폰에다가. 아까 말한 것처럼 두대요 라든지 사과를 따가 이런 식으로 말을 했다든지. 그거를 쭉 받아 썼을 때 우리 아이가 지금 틀리더라도 어쨌든 자음 소리들이 여러 가지들이 나오고 있는지를 확인해 보시면 좋습니다. 일곱 번째는 혼잣말이에요. 이 시기는 아이들이 단어를 많이 들으면서 이제 쓸 수 있는 말이 많아지거든요. 근데 그게 머릿속에 있는 것만큼 빨리빨리 안 나와요. 그래서 자기가 혼자 놀 때 중얼중얼 하면서 그거를 연습하는 시간을 가집니다. 자기도 모르게. 우리가 외국어를 배울 때도 혼자서 이 말을 많이 해보라고 하잖아요. 말 연습을 해보라고 하잖아요. 그것처럼 아이도 이거를 빨리빨리 나오게 하고 더 잘 말하게 하기 위해서 혼자서 막 말 연습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만약에 우리 아이가 평소에 놀 때 좀 조용한 편이거나 소리가 별로 없다면 다양한 소리를 내도록 조금 액티비티하게 놀아주셔야 돼요. 제가 매번 말씀드리지만 아이들은 시끄러운 게 당연한 겁니다. 엄마를 귀찮게 하고 있는 게 자연스러운 발달이라고 볼 수 있어요. 오늘 영상이 도움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꼭꼭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또 아이의 언어 발달에 있어서 궁금하신 점 있으시면 얼마든지 댓글 남겨주세요. 제가 수업 끝나고 나면 열심히 답글을 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저 이지쌤은 언어 발달에 도움되는 영상으로 다음번에 또 찾아뵙도록 할게요. 감사합니다. 안녕!